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이 아픈 것도 아닌데 심장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환자분들 대부분은 쓰러지기 전날까지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무 증상 없었습니다. 심장은 아주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고 망가져도 경고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심장이 아니라 혈관이 먼저 늙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혈관 노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 자료를 보면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정기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었다고 답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와 신호만으로는 이미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가 아프기 전, 혈관이 막히기 전, 몸이 보내는 가장 초기의 신호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갑자기 심장병이 오는지 그 시작점을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심장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심장보다 먼저 혈관의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의 혈관은 고무호스와 같습니다. 혈액이 흐를 때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줄어들며 압력을 흡수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고무호스는 점점 딱딱한 플라스틱 관처럼 변합니다. 장통제는 이 과정이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아도, 숨이 차지 않아도 혈관 안쪽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과 염증이 쌓이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겹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통계를 보면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졌다가 아침에 일어나며 급격히 상승하는 그 짧은 순간에 딱딱해진 혈관이 이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50대 후반 이후 남성, 60대 이후 여성, 당뇨 전 단계 또는 경계성 고혈압, 아침에 유난히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차며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 신호가 반복된다면 이미 혈관 노화는 상당 부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심장병은 미리 알면 막을 수 있는 병이지만 모로 지나치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매일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이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배돌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라고 하면 심장 근육이 약해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의 시작은 대부분 심장이 아니라 혈관입니다.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을 때는 심장이 큰 힘을 쓰지 않아도 혈액이 잘 흐릅니다. 하지만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 600일,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밀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수년간 반복되면 심장은 점점 지치고 결국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혈관 노화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 안쪽 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둘째, 이 염증 부위에 지방과 노폐물이 달라붙습니다. 셋째, 그 위에 칼슘이 쌓이며 혈관이 굳어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가라쇼에는 물이 조금 느리게 나올 뿐이지만 어느 순간 중요한 점은 이 혈관 노화가 검사 수치가 정상일 때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높지 않아도 혈관벽 자체는 이미 딱딱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심근경색 환자의 상당수가 발병 1, 2년 전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혈관의 상태를 직접 보지 않으면 이 변화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심장이 괜찮은가가 아니라 내 혈관이 아직 부드러운가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장병의 출발선 앞에 이미 서 있는 셈입니다. 혈관이 늙어가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너무 흔해서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며 전보다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많아서 그렇겠지.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말초 조직까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혈액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산소, 포도당, 각종 영양소를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부운송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근육과 뇌는 항상 약간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예전보다 빨리 차는 느낌.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태. 손발이 차고 자주 저린 느낌. 가슴 통증은 없지만 답답함이 자주 느껴지는 경우. 심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혈관 노화가 눈에 띄게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신호들이 하나둘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혈관은 계속해서 더 딱딱해지고 어느 순간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정점은 통증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장과 혈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혈관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은 아침을 너무 급하게 시작하는 생활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고 바로 움직이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를 보거나 바로 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짧은 아침 시간에 혈관에 가장 큰 부담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자는 동안 낮아졌던 혈압은 기상 직후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때 혈관이 부드럽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딱딱해진 혈관은 이 압력 변화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실제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 맥박, 혈액 점도가 동시에 변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혈관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러운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고 노화는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속도보다 완충이 필요합니다. 눈을 뜬 후 3도 5분은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일어나서도 바로 움직이지 말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혈관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 작은 습관 차이가 10년 뒤 심장 건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을 늙게 만드는 두 번째 습관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줄입니다. 갈증을 잘 못 느끼니 안 마셔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습관은 혈관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혈액의 절반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마치 묽은 국이 아니라 진한 찌개처럼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액이 혈관을 통과할 때 훨씬 더 큰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시간대는 하룻밤 사이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딱해진 혈관 안에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심근경색 환자의 상당수가 간거 전날 또는 사고 당일 수분 섭취가 매우 적었다는 공통점이 확인됩니다. 야노발 약을 잘 먹어도 식단을 조심해도 물이 부족하면 모든 관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 마를 때 마신다는 기준이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은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 후기 식사 전으로 나누어 1컵, 오후에 1컵. 이 기본만 지켜도 혈관이 받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낙관은 약보다 먼저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늙게 만드는 세 번째 습관은 짜게 먹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짜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소금 거의 안 씁니다. 집에서 싱겁게 먹어요. 하지만 문제는 소금통이 아니라 메몇 음식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입니다. 국,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 이 음식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매일 반복되면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국물 위주의 식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나트륨을 계속 쌓아 올리는 습관이 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 속 수분이 혈관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벽에는 지속적인 압력이 걸립니다. 이미 딱딱해진 혈관은 이 압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미세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혈압 수치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혈압은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듣지만 집에서 재면 아침 저녁으로 차이가 크고 몸은 점점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위험한 습관은 국물을 남기지 않고 다 마시는 것, 김치나 반찬을 물 없이 계속 집어먹는 것, 외식 후 유난히 얼굴이나 손이 붓는 것, 이런 신호가 있다면 이미 나트륨의 혈관이 지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단기간에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혈관 노화 속도를 확실히 앞당깁니다.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것은 소금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혈관을 늙게 만드는 네 번째 습관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은 못해도 집안일은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산책은 나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나머지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 소파, 침대에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혈관은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육이 수축하고 이완될 때 혈관도 함께 자극을 받아 탄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와 복부 쪽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관 안에 정체 구간이 생깁니다. 이 정체가 반복되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옵니다. 징언지면 열놈은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은 가정 중봉 닫다 중됩니다. 탄돌이 오드냐가 쥐감해서 고관은 문동을 점적해지고 옵니다. 고관은 정적해서 배는 열고든 꼬머비면 섰고 정정객이 반정입니다. 이 정체가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끈적해두고 옵니다. 대세나 놓습니다. 혈관은 무대무드입니다. 혈관은 복이면 돼요. 금운직이 밤우물입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와 복부 쪽엔 혈액을 잃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귀덜모 한강이렇게요. 그금직은 봉교찌걱이 보내연 지입니다. 이 정체가 반복됨입니다. 혈관은 점점 꾸작이 보내 만복잘 얻고 있습니다. 혈관은 문제기 만드는 지성듭니다. 고금은 점적게 정합니다. 봉은늘 다저가 점적제가 차로구치 검직입니다. 조르고 있습니다. 밑은운 혈관은 문지기를 만드는 고관을 점적해면 바느참이다. 혈관은 문지기 돈이지머를 만드는 움직이를 만드는 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와 복부 쪽의 순환이 느려집니다. 막은 분들이 슈렴이다 이러줍니다. 여근은 무게 앉아있으면 그등직이 시덕체곤도 만듭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와 복부 쪽의 순환이 보내십니다. 이 정체가 반복되면 그녀 고금은 점적해져옵니다. 그금직이 실업지구입니다. 축정월은 덩유라길 돈이 성기니다. 축정월은 종은어도 봄이갈 다나미네가 정읍니다. 종정고 달북이 들고 있습니다. 타기디 우리공을 전체 고간이다 저로 가집니다.
쭉정 많은 분들이 복릭을 반남매 만든 정정여가십니다. 인전은은 유미에맨 장안면계 점은그도 가신 반정인 맞는 덕음이다. 단도분들이 단담인 맞는 동직만은 봉익을 반남매는입니다. 여직업니다. 지정 노름합니다. 여검은 동익을 공이만 배어 봉익을 반남매는 모들 단정할 적합니다. 다기드보 여곰을 간정마듭니다. 미거 여곰에 간 재금면대 봄임을 복은 자는 더러마십니다. 모시 봉익을 방에서 앉아포내 씹힙니다. 안대로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와 복부 쪽 혈액순환이 느려지고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 벽에는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플래시라이트 문제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위험 신호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따 일어나면 어지러운 느낌,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 쥐가 나는 증상, 저녁만 되면 발이 차가워지는 경우.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않습니다. 운동을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30분에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 2소 3분 움직이기. 이것만으로도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혈관은 강한 운동보다 바자주 움직이는 생활을 원합니다. 혈관을 늙게 만드는 5번째 습관은 저녁에 늦게 먹고 먹자마자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은 가볍게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중 가장 늦은 시간에 가장 소화가 느린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쉬게 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혈액은 소화기관으로 몰리고 심위장과 혈관은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밀가루, 달콤한 음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안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눕거나 소파에 기대면 혈관음 신호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험 신호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이 붓는 증상. 아침에 유난히 머리가 무겁고 피곤한 상태. 순한 소화 문제를 넘어 배배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집안을 걷거나 서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혈관은 낮에 상처받고 밤에 회복됩니다. 그 회복 시간을 방해하는 습관이 바로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혈관 노화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지만 말리그넌트 도가 가장 빠르게 앞당기는 것은 음식 선택입니다. 특히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펄베크에는 치명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각원된 단백질 음식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음식은 플래시라이트 보충용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블러그와 포화지방, 첨가물이 동시에 많아 겸혈관 염증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음식들이 혈관벽을 긁는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둘째, 달지만 기름진 간식입니다. 빵, 과자, 케이크처럼 당과 지방이 함께 들어간 음식은 혈관을 급격히 올리고 그 과정에서 혈관 안쪽을 손상시킵니다. 문제는 이런 손상이 아무 통증 없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과도한 음주 습관입니다. 술을 조금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나 해당됩니다. 노년기에는 술이 혈압 변동을 키우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전 술 한 잔은 혈관에게는 휴식이 아닌 폭격입니다. 피해야 할 습관도 분명합니다. 배가 부른데도 습관적으로 먹는 것, TV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간식을 집는 것, 모밍캣지하며 넘기는 것. 이 모든 행동은 혈관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혈관 건강은 야보다 배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은 이 5가지만 지켜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원칙,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몸과 혈관이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혈압 변동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물은 약처럼 나누어 드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전, 오후로 나누어 하루 내내 혈관을 적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곡물과 짠맛은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무시겁게 먹으라는 말보다 국물량을 줄이는 것이 혈관에 훨씬 현실적인 보호입니다. 네 번째 원칙, 자주 움직이고 오래 앉아있지 마십시오. 운동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움직이는 것이 목탈리화를 막는 핵심입니다. 늦게 마치십시오. 혈관이 회복할 수 있는 밤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다음날 심장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 5가지는 약을 신하는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생활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루틴은 50대 이후 누구나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하루 예시입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3, 5분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만으로도 혈관은 급격한 압력 변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장남 한 컵을 천천히 나누어 마십니다. 식사는 과하지 않게 시작합니다. 밥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과 혈압 변동이 안정됩니다. 식후에는 바로 앉지 말고 집안을 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낮 시간에는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타이머를 맞추어 가볍게 일어나 다리와 어깨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충분한 자극을 받습니다.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십니다. 하는 이르게 가볍게 마칩니다. 국물은 절반만,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식사 후에는 소파에 바로 눕지 않습니다. 1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방해 회복을 준비합니다. 이 루틴은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이두틀 빠져 혈관을 지키는 식단은 특별한 건강식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이 부담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가볍고 안정적으로 구성합니다. 찰밥 대신 잡곡밥을 소량으로, 계란이나 두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 나물이나 채소 반찬을 곁들입니다. 국이 있다면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짠맛이 강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점심은 내유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롭되 튀김이나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피합니다. 생선, 닭고기, 채소가 포함된 한 끼가 혈관에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외식 시에는 반찬을 모두 먹기보다 짜거나 달게 느껴지는 것은 남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녁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밥의 양을 아침이나 점심보다 줄이고 코안 음식보다는 구이나 찜처럼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합니다. 잠자기 전 속이 편안해야 혈관도 함께 회복됩니다.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소량, 과일 소량이 좋습니다. 달콤한 간식은 혈관 염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 쉽습니다. 이 식단의 목표는 혈관을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먹는 것. 그것이 혈관을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장이 아프기 훨씬 전 혈관이 조용히 늙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심장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아침을 급하게 시작하는 습관, 물을 적게 마시는 생활, 짜게 먹는 식사, 오래 앉아있는 하루, 늦은 저녁 식사. 이 평범한 일상이 쌓여 어느 날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혈관 노화는 미리 알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약을 더 먹기 전에, 검사 수치가 나빠지기 전에, 생활의 방향만 바로잡아도 심장은 훨씬 오래,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아침을 조금 더 천천히 시작하는 것, 물 한 컵을 더 마시는 것, 국물을 조금 남기는 것, 개지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심장은 조용히 돌봐주기를 기다리는 장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5년 뒤, 10년 뒤의 심장 상태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이 보내는 더 구체적인 경고 신호들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